회귀 분석을 할 때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데 같은 변수를 다중 회귀 분석에 사용하면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과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중 공선성 문제이다. 다중 공선성은 이 독립 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 단순 회귀 분석은 각 독립 변수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이 모든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기 때문에 변수 간의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중 공선성은 이 회귀계수의 분산을 증가시켜서 추정치의 신뢰성을 낮춥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가 커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할 수 있고 회귀 모형의 안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간의 효과가 이게 서로 상쇄돼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이 단순이고 독립변수 여러 개 깔아놓고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거를 보는 게 다중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개를 동시에 투입을 할 때는 그 변수 간의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했을 때는 분명히 유의했는데 이걸 다 투입시켜서 보니까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그럼 이런 다중 공선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VAIF, 그러니까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값을 확인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고요. 혹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독립 변수 선택의 문제예요. 독립 변수가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지면서 노이즈가 증가하게 되고 유의성을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근거한 신중한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논문 연구 계획서나 논문 작성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표본 크기나 이상값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표본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 검증력이 저하돼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상값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상치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클리닝도 잘 해야 된다. 그러려면 표본이 많아야겠죠. 네 번째는 모델의 복잡성과 과적합,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 여러 개를 한꺼번에 투입하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독립 변수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많아지면 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적합이 발생하면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모델이 설명하려고 하면서 유의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생활에 비유해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고 해볼게요.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1대1 이 분석은 단순회귀 분석이잖아요.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공부 시간, 수면 시간, 집안 환경 여러 가지를 모두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 독립 변수, 그러니까 공부 시간, 수면 시간, 집안 환경 이 다 독립 변수가 성적에 미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보는데 이 각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공부 시간이 많아지면 수면 부족으로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 변수가 동시에 고려되면 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개별 변수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고 재밌는 비유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패션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단순회귀 분석은 각각의 패션 요소인 옷,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화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볼 때는 외모에 미치는 개별적으로 볼 때 이 외모의 평가에 대한 미치는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1대1로 했을 때는 단순회귀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각이 잘 어울리면 외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옷 잘 입었네? 옷 잘생겨 보이는데? 헤어스타일 멋있네? 잘생겨 보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옷 하나만 잘 입으면 그러니까 옷이든 액세서리든 뭐가 됐던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외모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다중회귀 분석은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적용해서 과도하게 꾸미면 어떻게 될까요? 옷,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기타 등등 컬러도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꾸미면 오히려 본래의 매력을 감추게 되고 여러 스타일이 이게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인상이 덜 매력적일 수 있고 심지어 그 외모에 잘생긴 외모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였던 것들이 상호작용할 때 서로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독립변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효과가 다른 효과를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회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성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많아요. 다양한 요인에 제가 말한 것 빼고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크게 본다면 다중공전성, 변수 간의 이 상관관계가 너무 강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독립변수가 각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다중공전성, 독립변수의 선택, 선행연구나 이런 이론적 배경에 고찰 없이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독립변수 막 선정한 거. 그 다음에 표본 크기와 이상값. 보통 회귀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정규 분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30개의 데이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개 이상 최하 정말 최하. 근데 그래도 200개 이상씩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변수의 개수, 관측 변수의 개수, 그다음 측정 문항의 개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표본 크기도 선정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무시하더라도 200명 이상 정도가 좀 나와줘야 우리가 이상값 처리도 하고 데이터 클리닝도 할 수 있다.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의 복잡성 및 과적합 때문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이제 적용해야 하는 거죠. 특히 통계적 기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